네, 투자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 속에 곳곳에서 이슈를 또 찾아 헤매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마켓셉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국내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십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주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NFT 시장에 진출합니다. 대기업이 줄줄이 뛰어드는 NFT 시장 관련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2022 월드 IT쇼와 세계 보안 엑스포가 동시에 개막합니다. 재료 소멸 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니커와 한림 등 6개주가 강세입니다.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전 세계 NFT. 자,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NFT가 굉장히 크게 또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커뮤니티 기반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 지금 4월 한 달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NFT 관련주 자체가. 앞으로 보면 주가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뭐 4월 달 투자자분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증시 자체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상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은 살아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NFT가 좀 발행을 하죠. 현대차의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토큰을 몇 개 이제 발행을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상당히 어제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시작한 것이 한 6천만 원대까지 좀 올라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를 출시를 했고 이제 NFT가 초기에는 약간 이제 그 예술 작품들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금융이라든지 통신 산업 분야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터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이 이거 NFT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섹터에 그냥 편중된 거, 집중된 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확산되면은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성숙해 갈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인데 일단 개별 이제 호재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발성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다른 일부 다른 쪽에서 일부 발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같이 붐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발성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좀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산업 분야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은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NFT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 역시도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나무도 NF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잖아요. 두나무가 JYP와 함께 한다고 했었다가 JYP 안 하겠다. 나는 하이브와 하겠다. 이렇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바꿨는데 이렇게 하이브가 리오프닝 수혜도 받고 또 두나무의 이런 또 지원도 받으면서 더 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입지를 좀 확보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NFT도 거래가 될 때는 기존의 거래 시스템보다는 가상화폐라든지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참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쪽 세계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팬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이제 하이브
바브 관련된 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방탄소년단을 계속해서 좀 그 전부터 키워왔다가 표현하기 뭐하지만 같이 팬심으로 윈윈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NFT가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물안 개구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그쵸? 함께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돼야지 이거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국내 기업도 더 뭔가 한 번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뭐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협업을 해 나갔을 때 조금 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JYP보다는 좀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JYP보다는 하이브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서로 간의 주식을 좀 공유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하기로 했고, 또 하이브가 이런 플랫폼 쪽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용이하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노웨이지만 뭐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공영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맞물리면서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작년에 좀 많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됐죠. 네,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고, 또 뭐 방탄소년단의 최대한 줄이려고 줄였지만 어찌됐든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 여전히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다른 엔터주들,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상승 탄력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호재가 선반영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NFT나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함께 머금고 있어도 이 종목 살짝은 제한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보안의 계절, 사실 봄이 보안의 계절일까요? 제가 뭔가 보안이랑 지금 봄 계절을 좀 섞고 싶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보안 중요하죠. 네. 보안 중요하죠. 보안 중요하죠. 항상 뭐 시장은 보안이 잘 철저하게 돼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KT도 보안 문제가 크게 일어났었고 네. 그 가운데서 또 관련주들 상승폭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내일, 바로 내일이죠. 월드 IT쇼와 그리고 세계 보안 엑스포가 모두 개막된다고 합니다. 위에 NFT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과 AI 모두 함께 묶어서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주도 테마나 섹터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NFT를 말씀드렸는데,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보안이 안 된다라면 관련된 산업이 성숙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내 최대 ICT 종합 전시가 이제 매년 열리게 됩니다.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이제 뭐 리오프닝 거리두기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두기를 해제를 예상하고 전시회를 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참여도가 높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언택트라든지 뭐 AI, 뭐 IoT,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특히 이번에 사이버 보안하고 블록체인 파트가 좀 새로 참여를 한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이번에 좀 나눠서 보신다라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뭐 VR이라든지 가상 화면, 가상 체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애플이 관련된 액세서리를 출시를 좀 앞두고 있고, 또 이 시장이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맞물리면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체험 형식이었다라면 앞으로는 이게 가상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들, 약간 액세서리 쪽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실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로봇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하게 산업 현장에 있는 로봇보다는 이제 실생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봇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제품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구경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부스가 처음 이제 신설돼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안을 더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또 코이버라든지 우리넷 같은 기업들이 좀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 개막합니다. 바로 내일 개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종목들 다 눈여겨보셔서 시세가 바로 나와줄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체크포인트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지금 현재 시기에서요. 블록체인이나 AI 그리고 보안 관련된 종목 자체는 사실 주도 섹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협업할 연결고리는 또 많아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슈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짧게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종목이야말로 계속해서 길게 봐도 좋을 가치주로 담아야 할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올해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지 뭐 약간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대가 있는 기업들을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딱 안고 길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새로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현재 상황에서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이슈가 있었을,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하고, 또 이슈가 있을 때 좀 고점에서 매도하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상방으로 뻗어 나갈 때 그때 가치주를 담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짧게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관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시죠. 지붕 뚫고 활기,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당연히 봤죠. 이걸 사실 안 다루려고 했는데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크게 시세가 나와줘서. 자, 어제 가장 주도했던 섹터라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여기가 끝이겠지 싶더니 더 올라가고, 또 네. 여기가 끝이겠지 싶더니 더 올라가는 지금 현재 사료, 곡물 관련된 종목들, 제 생각에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더 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 원자재 쪽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쪽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 선물 동향을 보시면 옥수수 신고가 다시 기록을 했고, 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산물은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 혹은 또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육개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뭐 대동 같은 농기계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농우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종묘 같은 기업들, 그리고 비료 관련된 기업들, 특히 사료업체하고 비료업체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비료업체들은 어떤 이제 시장 문제가 생겨서 사업 영업 활동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료업체들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섹터는 저는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도 농기계나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보장되는 만큼 함께 짚어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세븐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